후베이 봉쇄와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후베이만을 봉쇄하는 것이 적절한 골든타임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중국 내의 이 사망자 통계부터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를 따졌을 때 14,639명 현재 확진이 됐고, 중국 내에 304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국 내의 확진자가 14,458명, 한국 확진자는 15명, 그리고 중국 외에 필리핀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 중국의 우한폐렴 근원지인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하겠다, 입국 제한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후베이성, 보셨듯이 우한이 속해 있는 성입니다.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으로 입국을 막겠다라는 조치인데, 오늘 전문가 모셨기 때문에 김정기 교수님,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베이성에 한해서 일단은 정부가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는데 효과적일까요?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상당 기간 지나고 실제로 춘절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통계 자료는 그게 정말로 그 숫자가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후베이성만 차단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지역에도 이미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에 이르는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확진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베이성만을 봉쇄한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을 제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실제로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이 발표한 통계만 따르더라도 후베이성의 바깥 곳에서 5,400명 이상이 지금 감염됐다라는 수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후베이성의 제한에서 입국을 막는 것. 지금 박성규 전 대변인, 평균적으로 요즘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의 곳곳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입국하고 있다라는 수치도 나와 있어요. 네네. 하루에 한 12,000명 정도, 13,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죠. 통계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발생 환자 중에서 60% 정도는 후베이성,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전역으로 번졌다는 얘기죠. 후베이성 다녀온 사람, 2주 전에 다녀온 사람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아시는 대로 지금 22일 이후에는 후베이성 자체가 지금 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2주 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21일 이후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막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22일부터 봉쇄가 됐는데 21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는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건 뭐 문제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미 봉쇄됐다? 예.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21일 이후에는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참 걱정스럽게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예. 어떻게 정부가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고 가느냐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지금 효과적인 모습, 효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모임이 있었죠.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바쁜 시간에 불러서 대통령이 얘기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원포인트로 보고를 받는 게 맞고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대책이 집행되고 실행되도록 하고 국민이 거기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의 포인트는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단계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정부 전문가들의
그 권고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게 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오늘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대기실에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린 지도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지금 후베이성 말고 다른 지역에 감염된 확진자의 통계를 나타내는 지도였는데 그 지도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실제로 지도를 보니까 크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즉, 동쪽보다는, 서쪽보다는 동쪽, 저장성, 그 다음에 위로는 흑룡강성,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는 광동성이 굉장히 크게 인구가, 감염자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크고,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호남이나 서천, 실제적으로 뭐 기주성 거의 감염이 많이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 대신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의 큰 허브 공항이 어디에 있느냐? 광동, 저장, 흑룡강, 그다음에 우리와 가까운 산동, 이 지역들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보면 서쪽 지역을 봉쇄해야 돼요. 지금 항구 자체도 지금 예. 뭐 어린이집만 할 게 아니라 군산, 말하자면 평택, 뭐 인천 이런 지역도 다 중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구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배들도 있고 공항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꼭 중국 허베이성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를 통해서 해룡강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를 통해서 또 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전역, 그래서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말하자면 뭐 총리 산하 있지만은 장학성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총영사관이 6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영사들이 실제 중국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긴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깊은 대목이 보이긴 합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부의 고민도 돋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조치도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통계를 지금 보면요. 중국을 벗어나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지금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여행을 가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교민도 많이 사시는 곳인데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애초에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는 현재 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도 전파력이지만 병원성에 대한 것도 아직 잘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통계로는 한 2에서 3%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중국에는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한돼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제3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혹시 모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문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이른바 불신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 한조간신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염 은폐의 정보 통제, 커지는 중국 책임론. 지난해 12월 초부터 우한에서 의문의 폐렴 환자가 발생해 왔다는 거죠. 12월 중순 의료진도 감염이 됐는데 중국 정부가 한 달간 의료진이 감염됐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간 의료진의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1월 중순 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한 이외의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리한 정보 통제에 불신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한공안 지난 3일 신종 전염병 발생 관련해서 글을 올린 의료진 8명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수사를 하는가 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미국 클레어몬트의 교수는요. 공산당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부의 발표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와 같은 이 중앙 미디어의 보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